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인상파 화가 폴 고갱에서 모티브를 받아 쓰여진 소설 서머신 몸의 달과 6펜스입니다. 에세이 형식으로 쓰여진 이 소설은 스트링랜드라는 인물이 화가의 인생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죠. 그럼 서머신 몸의 달과 6펜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의 화자인 나는 스트링랜드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합니다. 스트링랜드는 죽은 뒤 유명해진 천재 화가이면서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와 친분이 있었던 나는 그에 대해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자 글을 쓰기로 한 것이죠. 스트링랜드를 처음 만났을 당시 나는 문간에 갓 등단한 신인 작가였습니다. 다행히 나의 작품이 이목을 끌면서 나는 런던의 여러 사람들에게 초대되었고 그 덕분에 여러 명사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스트링랜드 부인 에이미 스트링랜드를 소개받습니다. 그녀는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작가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나는 오차 모임이나 티파티 등 여러 차례 그녀를 만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그런 모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을 만날 기회는 거의 없었죠. 우연히 만난 파티에서 잠깐 인사를 하는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찰스 스트링랜드는 주식 중개인으로 덩치가 크고 말수가 많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나는 스트링랜드가 여자가 생겨 부인과 자식들을 버리고 파리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스트링랜드 부인을 만나 소문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며칠 뒤 그녀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그를 만나달라는 부탁이었죠. 나는 파리로 가 스트링랜드를 찾습니다. 나는 그가 여자와 함께 파리로 도망쳤기 때문에 호화로운 호텔에 묵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변두리의 지저분한 싸구려 호텔에 묵고 있었죠. 그를 만난 나는 여자 때문에 가족들을 버리고 비겁하게 도망친 그를 비난합니다만 그는 여자는 없다며 단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파리로 왔을 뿐이라 말했습니다. 1년 전부터 그림 공부를 해왔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심한 일이긴 하지만 자기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며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해주겠다며 남의 일처럼 말하죠. 런던으로 돌아온 나는 스트링랜드 부인을 만나 그에 대해 이야기했고 스트링랜드 부인은 그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5년 후 판에 박힌 일상이 지겨워 자극이 필요했던 나는 파리로 가게 됩니다. 나는 그곳에서 이탈리아에서 사귄 친구이자 화가인 더크 스트로브를 만나죠. 그는 화가로서 뛰어나지는 못했지만 작품을 보는 눈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스트로브는 오랜만에 만난 나를 매우 반가워했고 자신의 아내 블란치 스트로브도 소개시켜줬습니다. 나는 스트로브와 대화를 나누다 스트링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스트로브는 그를 안다며 그가 엄청난 천재라 말했습니다. 나는 스트로브와 함께 스트링랜드를 만났고 그 뒤로 나는 스트로브, 스트링랜드와 함께 간혹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트링랜드는 굉장히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면서 즐거워하는 듯 했고 특히 스트로브를 많이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스트로브는 항상 그와 싸우고 돌아섰지만 어리석을 정도로 착했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이 먼저 스트링랜드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하곤 했죠. 시간이 흘러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나를 초대한 스트로브는 스트링랜드도 초대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얼마 전 스트링랜드의 무례함에 치를 떨고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겠다 말한 그였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자연스레 마음이 풀렸던 것이죠. 스트링랜드는 그림에만 몰두하느라 지저분하고 좁은 호텔방에서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트로브는 스트링랜드가 그런 곳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낸다는 게 마음에 걸려 초대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를 찾아간 나와 스트로브는 스트링랜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보살펴줍니다. 스트로브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스트링랜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간호를 하자는 것이었죠. 블란치는 무례한 스트링랜드를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반대했지만 스트로브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승낙을 합니다. 스트링랜드는 스트로브의 집으로 와 스트로브 부부의 헌신적인 간호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트로브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깔끔한 차림새로 다니던 그는 술에 취해 엉망인 몰골로 나타났죠. 무슨 일이냐는 나의 물음에 스트로브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스트링랜드는 스트로브의 화실에서 그림을 그렸고 스트로브는 그로 인해 화실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스트로브는 미련하게 이를 참다가 결국 스트링랜드에게 나가달라 말했는데 스트로브의 아내 블란치가 스트링랜드와 함께 나간다고 말한 것이죠. 스트로브는 충격을 받고 아내에게 매달렸지만 자신은 스트링랜드를 사랑한다고 그를 밀어냈습니다. 스트로브는 블란치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스트링랜드가 살던 낡고 지저분한 호텔에 살게 할 수 없다 생각하고 결국 본인이 자신의 집에서 나와버린 것이죠. 그 후로 스트로브는 아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블란치에게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며 편지도 쓰고 쫓아다니기도 합니다만 그녀는 매몰차게 그를 거절합니다. 나는 스트로브의 어리석음과 못남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란치가 자살기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녀가 스트링랜드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죠. 다행히 죽음에 이르기 전에 발견해 치료를 받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그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고 스트로브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병원에서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얼마 후 스트로브는 고향인 네덜란드로 떠난다며 나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트링랜드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죠. 블란치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온 스트로브는 화실에서 스트링랜드가 그린 블란치의 나체화를 봤습니다. 스트로브는 슬픔과 질투, 분노가 뒤섞여 그림을 찢으려 했지만 이내 곧 그 그림이 위대한 예술작품이라는 걸 깨닫죠. 스트로브는 스트링랜드도 자신과 같이 블란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생각해 그에게 찾아가 자신과 함께 네덜란드로 가지 않겠냐 제안합니다. 하지만 스트링랜드는 스트로브의 그 제안을 비웃으며 거절하고 블란치를 그린 그 그림을 줘버리죠. 나는 스트로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행동이 어이없었지만 그를 잘 배웅해줍니다. 얼마 뒤 나는 우연히 길에서 스트링랜드를 만납니다. 나는 그에게 스트로브, 블란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그를 비난했지만 스트링랜드는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자신은 예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애를 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며 블란치가 자신을 구속하려 해 떠났을 뿐이라 말하죠.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을 사랑해달라거나 죽음을 강요한 적도 없다 말합니다. 이야기를 마친 스트링랜드는 나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지 않는 스트링랜드의 성격 탓에 그때까지 그의 그림을 보지 못했던 나는 그의 방으로 가 그림을 봅니다. 하지만 나는 큰 감명을 받진 못했습니다. 다만 그림에서 무언가를 표현하려 하는 괴로움을 느낄 수는 있었죠. 일주일 후 나는 스트링랜드가 마르세유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죠. 많은 시간이 지났고 스트링랜드가 죽은 뒤 나는 우연히 그가 남은 여생을 보냈던 타히티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스트링랜드를 아는 여러 사람들과 만나며 마르세유부터 타히티까지 그리고 타히티에서의 스트링랜드의 삶까지 스트링랜드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미 그가 유명해진 후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죠. 스트링랜드는 마르세유에서 니컬즈 선장과 함께 타히티로 왔고 숲속에서 그림을 그리며 지냈습니다. 간혹 그림 도구를 살 돈이 필요했을 때 마을로 나타났고 사람들은 그를 고용해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했죠. 타히티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티아레 존슨 부인은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고 자주 체스를 들어오는 스트링랜드 역시 존슨 부인이 챙기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아타라고 하는 고아가 된 원주민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아타가 스트링랜드를 좋아하는 걸 눈치채고 스트링랜드에게 아타와의 결혼을 권유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아타가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란 존슨 부인의 설득에 스트링랜드는 결국 결혼을 승낙하죠. 스트링랜드는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보냅니다. 숲속 조용한 곳에서 아타와 함께 아이들을 낳고 살면서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죠. 몇 년 뒤 타히티에서 의사를 하는 쿠트라 박사에게 스트링랜드의 딸이 와 스트링랜드가 아프다는 말을 했습니다. 숲속 깊숙이 있던 스트링랜드의 집으로 간 쿠트라 박사는 나병에 걸린 스트링랜드를 만납니다. 쿠트라 박사는 스트링랜드에게 그가 병에 걸린 것을 말해줬고 스트링랜드는 무덤덤하게 그의 말을 듣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원주민들은 나병에 대한 공포로 스트링랜드 가족을 멀리했고 또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쿠트라 박사는 스트링랜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스트링랜드의 집으로 가 어두컴컴한 집 안으로 들어가죠.
고약한 냄새가 풍겨 나오는 어두운 방 안에서 쿠투라 박사는 아타를 찾다 집안 벽에 그려져 있는 집안을 가득 채운 벽화를 보게 됩니다. 영혼을 뒤흔드는 듯한 엄청난 예술 작품을 보고 쿠투라 박사는 스트링랜드가 정말 천재라며 무의식 중에 혼잣말을 하죠. 눈을 돌리다 쿠투라 박사는 방 안에서 스트링랜드의 시체와 아타를 발견했고 스트링랜드를 살피다 그가 눈이 멀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타는 1년 전부터 스트링랜드가 눈이 멀었었다 말해주죠. 박사와 아타는 스트링랜드를 묻었고 걸작에 있는 집을 불태우러 갔습니다. 아타는 자신을 매장한 뒤 집을 불태우라는 게 스트링랜드의 유언이었다며 집을 불태웁니다만 박사는 이를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쿠투라 박사는 스트링랜드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 뒤 나에게 스트링랜드로부터 받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나는 그 그림을 감상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달과 6펜스라는 제목은 예술가의 이상향이라 볼 수 있는 달과 사회, 물질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6펜스짜리 동전을 뜻한다고 합니다. 6펜스는 당시 영국에서 가장 작은 은하였기 때문에 달과 비교했을 때 생긴 모양은 비슷하지만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물건이었죠. 스트링랜드가 주식 중개인으로 살아온 삶과 예술가로 살아온 삶이 대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합니다. 영문학 최고의 걸작 소설로 손꼽히는 소설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서머신 몸의 달과 6펜스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